미래에서 과거를 바꾸기 위해, 그리고 그 미래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른 목적으로 1984년에 도착하는 이야기, 터미네이터입니다. 영화 전체를 살펴보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기계와의 전면전으로 폐허가 된 미래. 이 모습은 전부 미니어처로 이루어진 세트장에서 촬영됐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현실감 있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과거 로스앤젤레스, 이상한 현상과 함께 일어나는 나치의 남자 T-800 모델명 101의 등장입니다. 이는 타임머신이 유기체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외피에 생체 조직을 입힌 터미네이터가 선택된 것인데요. You go naked. Something about the field generated by a living organism. Nothing dead will go. 추 인간인 카일리스가 전송될 때 더욱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내던져지는 인물과 평온하게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그 자리 그대로 일어나는 인물. 누가 터미네이터인지 말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이미지를 통해 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주변을 둘러보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주변 사람에게 현재 정보를 확인하는 것. What day is it? The date! 12 May.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고 도망치는 것. 이러한 차이를 통해 터미네이터의 캐릭터성과 인간의 캐릭터성을 대비하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잔혹함을 암시합니다. 전화번호부로 사라 코너의 주소를 찾는 카일. 그는 사라의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정확히 세 번째 사라에서 손을 멈춥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전부 배울 수는 없었기에 페이지를 찢어가죠. 마찬가지로 사라 코너의 정보를 찾는 T-800. 그러나 그는 사라의 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해 제일 위에 적힌 순서대로 위치를 찾아갑니다. Sarah Connor. Yes.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그의 왼손으로 존 코너의 이름에 반응이라도 한 것처럼 이 당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었음에도 그 이름을 짚어내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전화번호부는 지역별로 나뉘어 제작됐으며 성씨로 정렬해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확히 원하는 사람 및 가게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후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정보의 양과 함께 모바일의 발달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한 편입니다. 장난감 트럭을 밟는 모습, 추후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암시합니다. T-800을 보고 거침없이 지저대는 개. 개는 터미네이터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I was dreaming about dogs. We use them to spot Terminators. Hi, Sarah. Dan Morsky. Something's come up and it looks like I won't be able to make it tonight. 사라에게 약속 펑크를 내는 이 인물은 감독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참고로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과 제임스 카메론은 추후 결혼했기에 의미심장한 관계를 굳이 짚을 수 있을 텐데요. 몇 년 뒤 이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는 좋다고 하네요. 연이은 사건 소식을 듣고 누군가 따라온다는 것을 눈치챈 사라가 숨어 들어간 가게. 그 이름은 테크 누아르입니다. 테크 누아르는 당시 새롭게 정의된 영화의 장르로 공상과학,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 요소의 느와르가 혼합된 명칭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사라를 쫓아온 T-800. 그는 천천히 팔로만 총을 들어 그녀를 조준합니다. 이는 터미네이터 특유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한 연기였다고 하는데요. 기계라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아놀드의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눈을 먼저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는 행동처럼 많은 장면에서 인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을 신경 썼다고 합니다. The arm coming across, pulling out, cocking, shooting. No shoulder movement, no head movement. 카일과 사라를 쫓는 T-800의 모습과 함께 그의 시선이 공유됩니다. 이때 붉은 화면 속에 6502 어셈블리 코드가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1970년대 사용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현재는 보편적으로 64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왔다고 하기엔 조금은 오래된 코드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바탕 추격전이 끝나고 거점으로 돌아온 T-800은 수리를 시작합니다. 왼쪽 눈에 커다란 손상을 확인하고 인체 조직을 제거하는데 애니메트로닉스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눈에 딱 티가 나긴 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덕분에 한층 더 기계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전달되네요.
그러나 배우는 엄연히 사람인지라 안전을 위해 칼날이 제거되어 있는 디테일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눈을 가리기 위해 커다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데 실제 배우의 눈은 당연히 그대로이기에 선글라스 사이로 비치는 멀쩡한 눈이 보이네요. I'll be back. 경찰서 습격으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정신없이 달아나는 카일과 사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카일의 손에 리볼버가 들려 있습니다. Keep this. 삭제 장면에 따르면 이 리볼버는 트렉슬러 형사가 건넨 것인데요. 카일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터미네이터의 등장으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후미진 곳으로 몸을 피한 둘은 잠시나마 미래의 일을 회고합니다. Grease EN384. Right. Let him in. 이때 걔에게 손냄새를 맡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걔는 터미네이터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절차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추후 걔를 보고 손을 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하 은신처에 숨어 들어온 터미네이터. 이 역할은 미스터 올림피아 2회 우승에 빛나는 보디빌더 프랑코 콜롬브가 맡았습니다. 아놀드와는 절친한 사이로 여러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세상을 떠나셨죠. 사라의 다이어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T-800. 얼굴 주변에 파리들이 가득한데요. 그의 인체 조직이 부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6편인 다크페이트에서는 경미한 손상은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상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여겼으나 5편인 제니시스에서는 인체 조직이 없음에도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 감독에 따라 설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ey, buddy, you got a dead cat in there or what? 적절한 답변을 찾는 T-800. 이 답은 다름 아닌 제일 처음 인간과 조우했을 때 들었던 답변입니다. You out. 카일과 사라는 함께 있으며 감정을 공유합니다. I came across time for you, Sarah. 이윽고 존 코너의 탄생 설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죠. 스카이넷이 사라 코너를 죽이려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지 않았다면 카일 리스도 과거로 가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존 코너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정의할 수 없는 시간의 복합적인 역설, 이것이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설은 더 많은 것이 중첩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인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따라붙은 터미네이터. 커다란 유조차를 몰고 와 사라를 덮치려고 하는데 이때의 폭발은 실제 차가 아닌 미래 부분처럼 미니어처를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는 실제 유조차를 폭발시키려고 했으나 LA의 협조를 받을 수 없었고 6분의 1 사이즈의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조차가 폭발하고 영화가 끝날 것처럼 분위기를 잡는데 그 불꽃 속에서 기어이 일어나는 터미네이터. 제작사는 폭발과 함께 영화가 끝나길 바랐지만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듯 이 영화는 제임스 카메론의 꿈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판권을 넘기며 제작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바 계속 진행했다고 하네요. 한편 이 장면은 작은 사이즈로 제작된 피규어를 사용해 스톱모션으로 촬영했는데요. 덕분에 어색하고 기괴한 로봇의 움직임을 구현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후 실제 사람과 대면하는 장면은 실물 사이즈를 어깨에 메고 상반신만 촬영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T-800과 최후의 싸움이 벌어졌던 이 공장은 삭제 장면에서 어느 회사의 소유인지 밝혀집니다. 2편 심판의 날의 원인이 됐던 곳 사이버다인입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라 코너. What did he just say? He said there's a storm coming in.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앞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오른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길은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험준한 산과 험난한 날씨, 그럼에도 묵묵하고 멈춤없이 나아가는 걸 선택한 사라 코너.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방향성은 이 한 장면으로 설명됩니다.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는 작가 할렌 앨리슨의 대본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돼 소송이 걸리면서 제작사에서 문구를 넣으며 합의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그 결과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이후에도 법적 문제 없이 제작할 수 있었죠. 시리즈의 틀을 잡으며 현재까지도 좋은 평과 함께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해들을 수 있는 영화였네요.
조금은 무섭기도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터미네이터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